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생과 함께 건강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가을을 타는 건지 남자의 남자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 치던 제가 올 가을엔 마음이 많이 외로워 남자를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 인성이 보증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외로움에 사무친 저라도 감히 남자를 소개받기는 힘들어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크게 대여서 이혼을 한 제가 또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거기다 사업도 바빠지고 딸아이도 쑥쑥 커가는 이 와중에 제가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이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언니는 아직 젊고 능력이 좋으니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남겨지게 된 저의 이혼 사연이 워낙 파란만장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도 다른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조금 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물려받으신 게 많으셨고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굴곡 하나 없는 무난하고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나, 네가 신 사장님 큰딸이구나. 둘째 딸만 예쁜 줄 알았더니 큰딸도 아빠를 닮아서 엄청 예쁘네. 동생은 귀엽게 생기고 언니는 엄청 고급지게 생겼어. 시모는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상가 건물 1층에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온 미용실 사장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거기서 머리를 하라고 해서 등 떠밀리듯 갔는데 그곳에서 주책 바가지인 저희 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모는 오랜 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제가 건물주 딸이다 보니 온갖 오버란 오버는 다 떨며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영이는 신 사장님 딸이니까 내가 특별히 무료로 해줄게. 앞으로 머리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이래봬도 요즘 머리 참 잘한다. 올 때마다 머리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시모는 갈 때마다 저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영이한테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겼거든.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엄청 잘생겨서 그 고등학교 땐 소속사에 캐스팅도 당하고 그랬다니까. 시모가 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를 볼 때마다 잘생긴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도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시모와 합심해 저에게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사장님 아들 사진 봤거든? 진짜 엄청 잘생겼더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던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너랑 같이 학교 다닌 선배더라고. 너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한번 만나봐. 됐어. 엄마까지 왜 그래? 나 그 아줌마 너무 불편해. 자꾸 머리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자기 아들 소개해주려고 하는 게 너무 주책맞고 싫어. 그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도 웬만하면 사람 가려서 만나는데 그 사장님이 입담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엄마가 홀딱 빠졌다니까. 아들이 잘생기고 뭐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그 미용실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모와 마주치기 싫어서 미용실로 가기 싫었지만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엄마가 계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잘생겨서 흑심을 품었던 두 학년 위의 선배였어요. 아영이 왔니? 너 마침 잘 왔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래.
엄마도 오늘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사진보다 잘생겨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인사 한번 나눠봐. 시모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연부를 외우던 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흑심을 품었던 그 선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같은 학교 나왔다던데 우리 은호 알아보겠어? 우리 은호가 잘생겼다고 전교에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아영이도 우리 은호 알지? 아이 엄마 왜 그래? 나 인기 별로 없었다니까. 그리고 나 학교 생활 조용히 하고 다녀서 못 알아볼 가능성이 커. 그때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시모와 남편의 말에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잘생겼다고 엄청 유명했어요. 저희 학년에서도 선배 모르는 애들 없었고 애들 다 선배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아마 학교에서 선배 모르고 선배 안 좋아하는 여학생은 없었을걸요? 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등학교 땐 잘생긴 남편 주변에는 늘 예쁘고 잘 나가는 언니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였으니 순수함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나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 아영이 너도 우리 은호를 좋아했었어? 잘됐다. 지금 우리 은호 여자친구 없거든. 아줌마가 은호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은호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해. 알겠지? 시모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설렘을 가득 안고 미용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남편과 이혼한 것 별개로 지금도 잊지 못할 소중한 감정이랍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사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오빠, 아줌마가 계속 연락해보라고 부추겼죠. 괜히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해요.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계속 너한테 연락해보라고 부추기기는 했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아영이 너는 뭐 좋아해?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모 때문에 남편이 억지로 나오게 된 거라 한번 만나고 끝일 줄 알았습니다. 남편같이 잘생긴 사람이 평범한 저와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저에게 사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아영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부모님들끼리 잘 아는 사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나보자. 남편과의 연애는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고 또 남편과의 연애 자체는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이 축하해 줬지만 저의 연애를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소수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오빠 엄마가 너희 엄마 건물에서 미용실 한다고? 그럼 뻔하지 뭐. 그 오빠 너희 집 돈 보고 너 만나는 거야. 평생 예쁜 언니들만 만나던 오빠가 미쳤다고 평범한 너를 만나겠어?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보란듯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결혼할 거지? 엄마랑 아줌마는 이미 사돈 맺기로 이야기를 끝내놨거든. 그러니까 아영이만 결정하면 돼. 아니다. 은호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 엄마, 아영이 부담스럽게 하지 마. 우리 지금 만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나도 아영이도 아직 결혼할 만한 능력이 없어. 어머, 얘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니?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마나 아영이 엄마가 다 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의 계약직이었고 저는 직업도 없는 생백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결혼은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 이어 저희 엄마도 저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영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살림 차려서 같이 살아. 엄마가 보니까 어릴 때 일찍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은호같이 잘생긴 애를 어떻게 또 만나겠니? 남자는 잘생긴 게 최고야. 시모도 엄마도 저희의 결혼을 밀어붙이니 남편과 저도 결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마랑 어머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뭐 취업이야 결혼 후에 해도 되고, 오빠도 지금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부모님들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부모님들 말대로 결혼을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아영이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할까? 너 오빠랑 평생 같이 살 자신 있어?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저희 나이가 30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은 저희 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남 사장은 애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걱정은 하지 마. 신혼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차려주면 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내면 돼. 잘생긴 아들 나한테 사위로 보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알지? 사돈. 남 사장이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은호 저놈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가 잘생기게 낳아준 덕분에 돈 많은 처갓집에 장가를 가는 거 아니야. 집도 결혼식 비용도 저희 쪽에서 내는 데에 대해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돈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싶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돈 보고 저와 결혼한 거라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였죠. 남편과의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부러워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영아, 너 진짜 부럽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매일 평생 보고 살 수 있다니. 고등학교 동창 중에 네가 제일 부러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결혼이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실수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과 결혼 후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거든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한 거라 그런지 결혼 후에도 연애하는 다른 연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저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 사서 확인해 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떴어. 나 임신했나 봐. 어떡하면 좋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자 저는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섭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도 신속하게 하고 아이도 바로 생겨버린 걸 보고 순진하기 짝이 없던 저는 임신이 남편과 저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의 증표였던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과 저의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확실하지? 엄마가 오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축하 선물로 새 차 한 대 뽑아주시겠대. 정규직 전환되면 바로 엄마 찾아가자. 나 이번에 퇴사하기로 인사과랑 이야기 끝났는데? 나 퇴사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고. 장모님한테 차는 어차피 사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사달라고 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퇴사하기로 했다고?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를 결정한 거야? 오빠 회사 복지도 좋고 그만하면 다닐 만한 곳이지 않아? 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나오는 거야? 엄마 알면 화낼 것 같은데? 중견기업 계약직이었던 남편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좋은 기회를 버리고 제 발로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생긴 것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았던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내 부모도 아니고 내가 회사 그만두는데 장모님이 왜 화를 내셔? 너 말하는 게 좀 웃기다? 아니 오빠,
우리 솔직히 엄마 도움 받고 결혼하고 엄마 도움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거기다 애까지 태어났는데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 도와주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지. 그리고 엄마는 오빠 생각해서 차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면 엄마 배신감 느끼실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이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는 없어. 너는 지금 내 와이프니까 장모님 말 신경 쓰지 말고 날 신경 써.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제멋대로의 망나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길게 연애해보고 결혼을 하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남편이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께서는 은호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니까 너무 부추기지 말고 기다려봐. 은호가 티는 안 내도 가장으로서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며 남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기는커녕 저희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회사 그만두고 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직 준비해보는 게 어때? 아영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나 2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어. 이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평생 회사 한번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나 그땐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망나니의 본색을 드러낸 남편은 1년 가까이 일도 구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참견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친정엄마도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1년이나 되니 그땐 엄마도 안 되겠는지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서방, 회사 일 구하는 게 힘들면 고깃집이라도 해보지 않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 1층에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넘긴다고 하더라고. 방서방이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게 내가 인수해 줄게. 어때? 생각 있어? 장모님,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평생 사무직 일만 해봐서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고깃집 장사면 식당 냄새도 냄새인데 일이 많이 빡세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일 구해볼게요. 알아서 일 구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째잖아. 방서방이 듣기 싫을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방서방 일 그만두고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이 일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기를 했어? 아니면 애 보는데 도움을 주기를 했어? 이만하면 놀 만큼 놀았으니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 받아. 방서방 때문에 사돈도 힘들다면서 나보고 방서방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 알고 보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1년 동안이나 백수 생활을 하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도 있는데 1년 동안 일 안 하는 방서방 내가 뭐가 예뻐서 그런 걸 해주겠어? 우리 딸이랑 손녀가 걱정되기도 하고 사돈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어떻게든 방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지. 고깃집 일은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직원들 부리면 되니까 일단 해보기나 해. 남편은 고깃집 일 따윈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와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시모의 설득에 억지로 고깃집을 인수받았습니다. 고깃집은 하기 싫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남편은 장사하는 데 소질이 있었던 건지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빠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누구보다 잘해서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가게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가게 장사 더 잘 되면 엄마가 하나 더 차려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 오빠. 장모님이랑 너 때문에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사장님 소리 듣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해보니까 뭐 할만하더라. 그리고 나 잘생긴 게 소문났는지 젊은 여자 손님들 엄청 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손님들한테 결혼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애 딸린 유부남이라는 거 알면 여자 손님들 줄까봐.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대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제가 더 남편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남편이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늘 져주기만 하는 저 때문에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익숙해졌는지 가게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나 오늘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그리고 왜 안 오냐는 연락하지 말고. 알겠어? 오빠, 어제도 아침 돼서 들어왔잖아. 요즘 외박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어.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 사진 보여주던가 해. 너 먹여 살린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일 마치고 친구들 잠깐 만난다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너는 너 할 거 다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언제 나 할 거 다 했다고 그래. 그리고 오빠는 총각이 아니라 애도 있는 유부남이잖아. 그럼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오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어떻게 가정에 충실하기까지 하냐? 집안일이랑 애 키우는 건 집에서 놀고 먹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잖아. 시끄럽고 연락하지 마. 알겠지? 어떻게든 남편을 달래서 사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나 진짜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 벌어서 나랑 소원이 먹여 살리라고 엄마가 가게 차려준 건데 오빠는 그 가게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만 마시고. 엄마가 그 가게 다시 뺏으면 안 돼? 아니면 그 가게 뺏어버리겠다고 엄마가 오빠한테 협박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영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방서방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소원이 말도 트이고 그러면 방서방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소원이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사위의 만행을 다 알고도 친정엄마는 저에게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딸이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참으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저희 친정엄마는 제 편이 아니라 분명 남편의 편을 들었는데 시모가 뭐 때문인지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영이 너희 엄마한테 쫓아가서 은호 외박하고 술 자주 마신다고 일러 바쳤다면서? 너는 그렇게 해서 네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었니? 어머니, 저는 그냥 속상해서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털어놓은 것 뿐이에요. 오빠를 깎아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오빠 애 딸린 유부남인데 맨날 외박하는 거 어머님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않으세요?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자가 왈가왈부하면 재수가 없어서 잘 되려는 것도 잘 안 된다. 아영이 내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너희 엄마 믿고 계속해서 까부는데 자꾸 이러면 나도 못 참는다. 남편이 못나게 굴 때마다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를 다독여줬던 시모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친정엄마보다 시모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큰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오빠가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옛말 아닌가요? 어머님 그렇게 고리타분하신 분이셨어요? 솔직히 능력 없는 오빠 저렇게 만들어준 것도 다 저희 엄마인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돈 좀 있다고 나한테 갑질하려 드는 거니? 네 엄마도 나한테 안 그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부모 잘 만나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애가 밖에서 일하는 네 남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니? 멍청한 계집애 같은 이라고. 시모에게 모욕까지 당한 저는 그 충격을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엄마한테 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친정엄마와 시모는 저희 결혼 전부터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알면 엄마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동생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의사 선생님이 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대. 언니 얼른 와서 나랑 같이 엄마 임종 지키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생사를 오가고 있다니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가 싶었어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보니 엄마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쓰러진 거야? 언니, 엄마 그동안 암이었어. 언니 애 낳고 형부 때문에 고생한다고 엄마가 언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언니한테는 말 안 했던 거야. 엄마 암인 거 알았을 때는 수술도 안 되는 정도였어. 이제 말해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암인 걸 숨길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 살이 그렇게 빠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져 있는 엄마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평생 아픈 적 없고 건강하기만 했던 엄마라 엄마가 암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걸 보면서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나 힘들다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징징대기만 하고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엄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 저는 엄마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엄마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남편과 시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언니,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엄마 재산 문제로 언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가영아, 그 이야기를 꼭 지금 해야 돼? 나중에 이야기하자. 언니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둘이서 정리 끝낸 거라 언니는 듣기만 하면 돼.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저 빼고 엄마와 동생이 나눈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저는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재산 모조리 다 내 앞으로 상속해 주셨어. 건물이랑 집들 그리고 갖고 계시던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나한테 줬으니까 언니는 그렇게 알아. 사돈처녀, 그건 아니지? 왜 그 많은 돈을 사돈처녀가 다 가져가? 내가 알기로는 사돈 재산이 얼추 계산해도 80억인데 그 많은 돈을 왜 사돈처녀가 다 가져가냐고? 사돈이 정말 사돈처녀한테 다 주신 거 맞아? 사돈처녀가 지금 언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상속해줬다는 말에 저보다 시모가 더 흥분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가 발발 뛰며 화를 내자 동생이 정색을 하며 저희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형부랑 사는 언니한테는 엄마가 한 푼도 못 남겨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언니한테 괜히 줬다가 형부한테 그 돈 뺏기고 언니 이혼당할까봐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제가 다 받겠다고 했어요. 왜요? 불만 있으세요? 동생의 말에 발발 뛰던 시모가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 마냥 눈알만 도르르 굴리며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던 남편이 웃으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야? 장모님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나 맹세코 그런 적 없어. 내가 외박을 자주 하긴 했어도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당신은 알지?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 답답했었죠. 그러자 그때 정신을 차린 시모가 동생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사돈처녀, 설마 그 돈 사돈처녀가 혼자 다 꿀꺽하고 싶어서 사돈한테 사돈처녀가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사돈이 그 누구보다 믿은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사돈이 그랬을 리가 없어. 사돈 어른도 한패인 거 우리 엄마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면 그 입 다무시죠?
제가 돈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많은 돈을 혼자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이거 다 우리 엄마 결정이니까 더 이상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사돈 처녀 말이 안 통하는구먼. 아영아,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로 네 동생한테 소송 걸면 쉽게 해결되는 일이다. 우리 은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동생이지만 네 동생 정말 악마 같구나. 돈 때문에 형부를 바람 피우는 인간 말종 쓰레기로 만들고 말이다. 그러면서 시몬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줬습니다. 아영아, 사돈 그렇게 갑자기 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 테니까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소원이도 봐주고 할게. 너는 네 동생한테 소송 걸 수 있게 잘하는 변호사나 알아봐라. 변호사 비용은 내가 대신 내주마. 네 동생 그렇게 안 받는데 참으로 독한 아이로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말하는 동생을 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대한 동생과 대화로 풀고 싶었던 제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가영아, 나는 너희 형부 바람 피우고 그런 거 몰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가 재산을 너한테 다 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랑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 언니는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형부 바람 피운 거 맞다니까. 그뿐인 줄 알아? 형부 바람 피우는 거 언니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형부를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가영아, 제발 그만해. 너 정말 엄마 재산 네가 다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언니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돈이 갖고 싶어? 동생과 대화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가 네 형부랑 이혼하길 바라는 거니? 내가 네 형부랑 이혼하면 엄마 재산 나눠줄 거야? 당연하지. 나는 제발 언니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형부 밖에서 뭐 어떻게 하고 사는지 언니도 좀 알아봐봐. 아니면 내가 형부 바람 피운 증거 모아서 보여줄까? 남편의 불륜 증거를 저에게 보여준다는 동생의 말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엄마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도 어지간히 나눠주기 싫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밉기는 했지만 차마 동생에게 소송은 걸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매와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였죠.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답답하다는 듯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 동생도 네 동생이지만 너 정말 등신이구나.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소송을 걸면 되지.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건데 왜 소송을 못 걸어? 네가 그렇게 등신같이 구니까 80억이라는 돈을 동생한테 홀라당 뺏기는 거야. 그래 아영아. 엄마 말이 심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봐도 네가 좀 등신 같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보니까 무조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대. 마음은 아프겠지만 처제랑 연끈을 각오로 처제한테 소송 걸자. 시모는 동생에게 소송을 걸라며 화를 내셨고 남편도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며 동생과 연을 끊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 동생과 동생에게 소송을 걸고 연을 끊자는 시모와 남편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힘든데 한쪽에서는 오빠가 바람 피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동생이랑 연 끊으라고 하고 저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 답답해. 재산 안 나눌 거면 당장 우리 은호랑 이혼하거라. 너같이 답답한 애가 내 며느리라니. 너 때문에 내 속 터져서 단명할 것 같구나. 제가 답답했던 시모는 결국 사고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 동생 사무실로 찾아가 동생의 사무실을 뒤엎어버린 것이었어요. 동생에게 연락을 받은 제가 동생의 사무실로 달려가 보니 동생 사무실의 비품들이 다 박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요?
네가 등신 같아서 동생한테 큰 소리를 못 내니까 내가 너 대신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 이거 놔! 내가 네 동생 고소를 해버리든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네 돈 받아줄 테니까 이거 놓으라고! 동생은 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저와 저희 시모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내며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희 사돈어른 당장 압류 넣어주시고요. 저희 언니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증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동생은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수십 장의 사진과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언니, 잘 봐. 언니 시어머니랑 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언니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고. 언니 충격받을까봐 안 보여주려다가 언니 시어머니 하는 꼴 보니까 언니가 이걸 봐야겠다 싶어. 동생이 건넨 수십 장의 사진에는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은 하루 동안 찍힌 사진들이 아닌 몇 날 며칠에 걸쳐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건넨 한 장의 서류는 바로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써준 차용증이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빌려간 돈만 해도 2억이야. 2억 가지고 어디다 썼나 알아봤는데 언니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형부 2집 살림 차려줬더라. 시모는 제 손에 들린 차용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남편의 불륜 장면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을 짓밟으셨습니다. 사돈 처녀, 이런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다니, 내가 우리 아들 2집 살림을 차려줬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영아,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니까 네 동생 말 믿지 마라. 어머니, 저도 가영이 말 믿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어머님, 제 동생 말 다 사실이라면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날 바로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저에게서 딸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는 너 혼자 나가지 왜 내 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해?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손녀는 절대 뺏길 수 없다. 사돈어른, 소원이 핑계로 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손녀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손 놓으세요. 같이 따라가준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딸아이를 시모에게 뺏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바람난 남편의 상간녀를 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다 폭로하며 자신의 죄를 감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랑 은호는 20살에 만났었어요. 그때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는데 은호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애 지우라고 협박하고 밀치는 바람에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제가 은호랑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은호랑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은호가 결혼한다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의 시작이 저희의 결혼 전부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첫사랑과 말이에요. 처음엔 은호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은호가 첫사랑이기도 하고 은호가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몇 번 만나줬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랑 악연이 있으신데 어떻게 저희 어머님이랑은 잘 지내게 되셨어요? 제가 유산하고 나서 은호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대요. 자기 때문에 자신의 손주가 죽은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잘해주고 싶다면서 은호 장모가 돈 많으니까 최소 10억은 받아내고 이혼시켜줄 테니까 이혼할 때까지만 그 집에서 숨어서 잘 살아보라고 집을 마련해줬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남편만 믿고 살았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눈을 감으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아영아, 내가 우리 은호 보고 이제 그만 정리하고 너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은호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나도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잘할 테니 착한 네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영아, 소원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지 진심은 아니었어. 원래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잖아. 걔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 엄마랑 나랑 셋 다 잠깐 미쳐서 그랬어. 엄마 말대로 아영이 너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각성할 대로 각성해버린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둘을 더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도 않고 그 돈으로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차려준 시모의 재산에 압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건물에 들어와 있던 시모의 미용실을 제 손으로 박살내버렸죠. 남편의 고깃집도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깃집의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고깃집 사장 자리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시모가 섣부르게 제 동생을 찾아간 그날 동생의 전화 한 통에 시댁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시모의 미용실, 남편의 고깃집, 그리고 남편의 두 번째 살림을 차렸던 그 집까지 제가 다 뺏어버렸거든요. 저희 이혼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시모에게 돌을 던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결혼 생활 내내 돈 많은 처가떡 보고 살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갚아야 되는 빚만 해도 이자 쳐서 3억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시골에 사는 시모의 여동생 백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다 갚기 전에 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에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거 보면 사람의 인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파란만장한 일을 겪어서 남자의 몸서리를 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셔도 저처럼 그러셨겠죠? 저만 이러는 게 아니겠죠? 가끔은 내가 나약해서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모든 결과를 제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참아야겠어요.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되뇌며 사연을 써내려 보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더더욱이나 없으니까 남자 만날 마음은 싹 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